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는 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예. They do say that speeches and women's skirts are shorter the better. Women's skirts are shorter the better. 네, 보신 대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JS 귀순 2주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JSA에는 급박했던 당시 총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안찬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JS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흔적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정말 긴박했던 상황,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일단 환기구에 총알이 박힌 거를 봤는데, 총탄 자국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사선으로 맞은 건데요. 지금 앞에는 구멍이 작은데 뒤에는 거의 저게 그나마 단단한 어쨌든 철로 돼 있을 텐데 거의 다 뚫려 있다시피 했어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거다 보면 됩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군이 권총과 소총을 다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정도 위력으로 봤을 때는 북한군이 지금 그 판문점에서 쓰고 있는 8080 보통이라는 총으로 보여지는데요. 소총입니까? 예, 소총입니다. 네. 자동 소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총이 사실 이제 구경은 작은데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예. 사람 인체에 맞을 경우에는 지금 그 귀순을 하려고 했던 그 분도 팔뚝에 보면 그 총상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구멍은 작지만 나오는 구멍은 엄청나게 큽니다. 회전력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에서도 들어간 구멍은 작아 보이지만 나온 구멍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그 정전협 좀 위반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는 권총과 보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총이라 하면 연발이 아닌 단발로만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북한은 이번에 이제 자동 소총을 썼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벽에도 지금 박혀 있는 그 총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렇게 보면 화강암에도 선명하게 총알 자국이 남아 있고요. 나무에도 지금 총탄 피탄의 흔적이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요. 위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누워서 할 수도 있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각도가 봤을 때 누워있는 병사를 향해서 나갔던,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나무를 뚫고 내려간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높은 데서 병사가 누워있는 쪽으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귀순병이 도망치고 이제 총에 맞아서 쓰러졌던 부분을 보면요. 북한 쪽에서는 좀 사격하기 힘든 그런 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서 쏘는 게 더 잘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뭐 총상 흔적이라든가 지금 나무에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 높은 쪽 초소에 있는 쪽에서 연발로 이렇게 자동수총을 사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근데 어제 송영무 장관이 이제 저런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북한군 병사들이 저도 건너편에서 사진도 찍고요. 뭐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남한에서 말하자면 국군의 그 최고의 지휘관, 뭐 장관이지만 왔으니까 북한으로서는 그걸 잘 찍어서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뭐 자기네도 지금 우리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뭐 인민무력상 뭐 박용식이라든지 이런 좀 고위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왔다 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판문점이 이제 저 총정치국 산하입니다. 저게 사실 진짜 가까운 거리예요.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정말 이게 뭐 망원경이 아니고요. 그냥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의 앞에서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저게 이제 조장과 조원들, 옆에 이제 하사, 중사, 군복을 입은 계급장을 단 사람도 저게 다 소위 중위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관찰하는 건 과연 국방장관이 무슨 태도를 보이는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이제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근접으로 나와 있고 이제 말씀드린 저것이 총정치국 관할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나갔으면 북한도 뭐 총정치국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황병서, 김원홍 총정치국장, 제1부국장은 지금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참 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김정은이 직접 와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좀 지난 다음에 올런지는 모릅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소위 최고 존엄이라 그래가지고 위험한 지역에는 절대로 보내질 않기 때문에 그건 정치국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아마 가서 한번 보고 싶은 충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 가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여러 차례 힘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은 더 이상 귀순하는 사람한테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 위반입니다. MDL 넘어오는 것 위반입니다. 자동소총 갖고 있는 것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쪽으로 이제 귀순병사가 넘어왔던 그 장면은 저희 TOD라는 열상 감시 장비와 함께 CCTV, 우리 측에 있는 CCTV로 고스란히 촬영이 됐는데 북한 보니까 방문각에도 여러 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석 대고 아마 숨어있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여러 대 지금 CCTV가 있거든요. 아마 좀 더 북한의 CCTV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귀순 통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그 CCTV의 시야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에서 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순하는 과정을 우리보다는 더 면밀하게 찍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도 이 판문각 맞은편 이제 자유의 집 그 위에 보시면요, CCTV라던가 이제 열 영상 장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살짝 좀 아쉬운 점이 이 CCTV가 자유의 집 위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보통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열 영상 장비. 근데 살짝 그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사각이 좀 있는 것 같이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많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 북한군들이 그 1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중무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70, 30 대대 기관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력의 지금 무기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70, 30 대대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군이 이 공동 경비 구역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뜻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대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육군의 무슨 대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대적으로 적을 죽이라는 그런 뜻으로 대대 기관총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분당 한 600에서 700발 정도 나가고 그리고 유효 사거리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를 난사했을 경우에는 정말 뭐 귀순자뿐만 아니라 우리 병사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들고 나온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RPG-7이라는 대전차 무기인데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7호 발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래는 전차를 잡는 용도로 많이 전차 잡는 용도. 그런데 이건 뭐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헬기도 잡고 뭐 정말 다재다능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네티즌 중에는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이런 별칭도 붙을 정도로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많이 쓰는데요. 북한군의 기본적인 이제 보병 무기인데 이것도 만약 발사했다 그러면은 거의 이건 전쟁 상태죠. 만약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고 이게 확전이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은 지금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게 보통 이제 북한군 보병 분대 같은 경우에는 소대나 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격 보총이라 해서 저격총도 같이 들고 다니니까 만약 이것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큰 거의 전쟁 일보 직전에 위험성까지 있는 것이죠. 대대기관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73년에 최초로 내놓은 겁니다. 그 저 기관총의 특징이 뭐냐면은 탄창을 꼽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북한 무기 어디에도 탄창을 꼽는 기관총은 없었고 탄통을 옆에 놓고 탄띠를 물려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특수전부대 전쟁을 위해서 저걸 만들었고 김일성이 저 사격하는 걸 직접 봐주고 무기가 새로 나면 항상 김일성이가 보고 평가하는데 김일성이가 저 73년식 기관총을 보고 이제 기관총은 또 진화할 게 없다. 이거 여기서 끝내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진화된 무기인데 북한이 저런 걸 판문점에 이미 배치해놨다는 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원래 그거 배치해놨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더 이상 이제 귀순병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72시간 다리에는 통문을 설치하고 그 앞에는 이제 도랑을, 참호를 지금 파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갔을 때 그 참호의 모습은 깊이 분명히 1m 이상 파놨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살짝 이게 흙으로 덮어놨고요. 그 위에 원래 있었던 그 낙엽도
싹 치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올 걸 예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장을 해서 저게 위에 덮었으니까 사람이 밟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뻥 뚫려 있어서 밟으면 빠지는 건지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북한은 이제 자기네 쪽이나 남쪽으로 오는 길목에 저런 위장된 함정을 많이 만듭니다. 저것은 이제 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 이런 아주 커다란 대창을 꽂아 놓는단 말이죠. 사람이 빠지면 죽고 뭐 차야 무슨 바퀴가 저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겠지만 살짝 위장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저게 원래 있었다 그러면 군인이 오다가 저기 빠져서 사망했을 뻔했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위장해 놓았다기보다는 탈북 방지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송영무 장관이 어제 JSA를 가서 이제 권영환 대제당뿐만이 아니라 송승현 중사와도 이제 악수를 하고 만남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당혹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나요? 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약간 농담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 미니스커트 발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 중에서 사실 60만여 명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는 그런 부처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의해서 제2의 그런 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그런 발언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 여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이 발언 가지고 논란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고 전날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변인도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실수 때문에라도 좀 자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분위기를 푼다는 그런 미명하에 너무 또 이번에 또 발언을 또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사실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상당히 연관이 그러니까 지금 송 장관 뒤에 앉아있는 양복을 입은 통역관이 어제 연설과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쇼터 배러 이게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본인은 또 정작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송영 장관님이 발언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